머장입니다. 오늘 좀 특별한 분 모시고 촬영할 건데 좀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AV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촬영 시작하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자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네. 나는 얼마나 성욕이 센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예. 뭐 그렇게 따지면 저는 37인데 이틀 동안 안 하면 스트레스 쌓이고 이틀 동안요? 이틀을 안 하면은 스트레스가 쌓여요. 혼자 하는 거든 아니면 진짜 둘이 하는 거든 여자랑 하는 걸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해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강도입니까? 일상생활 좀 짙어지면 이게 이틀 정도 되면 스트레스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일주일이 넘어가면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와... 그래서 이제 이 욕구를 풀기 위해서 매일 혼자 해요. 매일요? 매일 해요. 한 번? 네. 하루에? 뭐 한 번 할 때도 있고 두 번 할 때도 있는데 그건 때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약간 막 뭔가 욕구가 올라와서 한다라기보다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걸 미리 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루틴 같은 거지. 약간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뭐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뭐 자랑 같다라고 보일 수 있는데 네. 제가 올해 초에 여자친구랑 사귀었는데 하루에 9번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놀랬었던 게 제가 20대 초반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37에 제가 그게 되니까 너무 놀랬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현우님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20대 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좀 성욕 차이가 큽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올라갔다가 한순간 꺾였었는데 네. 어느 정도 꺾였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약간 비트코인 이제 시즌 2 될 때 떨어졌다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점을 좀 찍었는데 네. 아직까지 최고점까지는 안 찍은 것 같아요. 정고점까지는 안 찍은 것 같아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 일본 야동을 보지 네. 한국 야동을 막 보고 이러진 않는다는 말이죠. 한국은 남자 배우들 풀이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좁죠? 몇 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될까요? 여태까지 그냥 저희 회사를 왔다가 촬영 한번 해보고 잘리고 나가는 친구들 아니면 좀 주기적으로 했다 은퇴했던 친구들 다 포함하면은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와, 엄청 적네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제가 이제 보통 있는 회사가 MIB라는 회사잖아요. 네. 거기가 지금 이쪽 계통의 삼성이거든요. 1등과 2등의 격차가 수십 배 차이 나요, 매출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 거를 기준으로 보면은 30명 정도 되는데 다른 제작사 다 포함하면 50명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촬영장에 한 번씩 왔었던 남자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지. 네. 현직으로 있는 건 지금 저 포함해서 3명이에요. 이 2명 날라가고 또 다시 들어오는 2명이 3명이에요, 포함해서. 그러면은 네. 같이 좀 남자 배우들이랑 또 촬영을 해보신 많이 적이 하죠. 있으세요? 많이 하죠. 뭐 2대1이라든지 뭐 많이 하죠. 그건 보면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안 어색해요. 그래요? 네. 좀 어떤지 좀 궁금했거든요. 네. 그냥 일하나 보다 약간. 네. 그래요? 그럴 때 제가 거기서 이제 왕고니까 네네. 오히려 전 걔네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알려주지 부끄럽거나 약간 그러지도 않고 어색하지도 않고. 네. 남자 배우들끼리는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전우예요. 저는 40분 영상을 찍는데 내가 해야 되는 걸 10분이라도 얘가 해주면 네. 제가 좀 수월하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없으면 제가 그 똑같은 돈을 버는데 40분을 또 막노동을 해야 되니까 전 얘가 있으면 좋거든요. 네, 그리고 막 처음에는 저도 한 1년 정도 됐었을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 쟤 견제하는 거냐 그러는데 견제를 왜 합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데. 나랑 어느 정도 라이벌급이 되면 견제를 하는 거지. 네, 메시가 손흥민 견제해요? 견제 안 하잖아요. 한국에서 AV 배우를 한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직업 소개를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뭘 제일 많이 물어봅니까? 돈 얼마 버냐, 그리고 여배우 막 밖에서 만나냐, 여자 뭐 만나냐, 뭐 그런 거 물어보고, 그리고 좋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좋냐. 근데 약간 여자들이 질문하는 거는 약간 좀 결이 좀 달라요. 그래요? 힘들지 않냐, 대단하다. 뭐 그리고 이제 너가 이런 직업이 어쨌든 막 그렇게 이제 엄청 양지에 있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어떤 용기를 내서 너가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됐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너무 좀 질문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원래 잘 안 긁히거든요. 네. 성향이. 근데 이제 제일 긁혔었던 게 자기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남자가 한 2명 정도 있었어요. 그런 걸 깔고 가죠 보통. 네, 근데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거는 좀 기분이 나빴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럼 너 야동 안 보겠네? 보면 안 되겠네 이제? 근데 볼 거 아니야. 그럼 입 딱 다물거든요. 너가 보면서 이거를 뭐 천하다 귀하다 이거를 판단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었어요. 이걸 제일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방송 없을 때는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돈 많이 법니까? 돈이요? 많이 벌진 않지만 가성비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가성비가 좋다라면 어떻게 이해해야 전 보통 하루 가가지고 한 150에서 200 정도 버니까 하루만 고생하고 그렇게 벌 수 있으니까. 나머지 시간은 이제 따로 이제 일상생활 보내시고. 네. 저는 뭐 이렇게 유튜브는 약간 데일리하게 있는 건 아니고 유동적으로 있는 편인데 네. 기본적으로 그냥 딱 진짜 제 업무만 한다 그러잖아요. 저 그럼 한 달에 한 3일 일해요. 한 달에 3일요? 네. 그럼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에 몇 시간 일해요? 시간으로 따지면 8시간 정도? 아. 네. 뭐 촬영 시간만 따졌을 때는 한 편 찍을 때 한 40분 찍으니까 뭐 4편을 찍는다 치면은 뭐 이제 한 160분 정도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200 정도 벌고 한 달 토탈로 제가 평균 한 6, 700 정도 벌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 일하고 이 정도로 버는 거면은 전 괜찮다고 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왕고가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신입 시절도 있으셨을 거고 그렇죠. 저도 당연히 신입이 있었죠. 지금도 그렇고 뭘 제일 스트레스 받아 하세요? 발기시키는 거요. 본인을? 네. 그게 제일 스트레스예요. 안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안 하고 옛날에는 그 기획이나 이런 게 별거 없었어요. 얘랑 나랑의 상황만 주어지는 게 여사친 남사친. 근데 술자리 하다가 얘 약간 하는 그래서 이 행위만 하면 됐었는데 네. 이제는 좀 퀄리티를 좀 올리기 위해서 PD들이 되게 다양한 기획들을 하거든요. 네. 그럼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비교를 하자면 뭐냐 그러냐면은 침대에서 하면은 좀 체력적인 부분이 편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해야 돼. 이 소파 좁죠. 그렇죠. 여기서 해야 돼요. 그럼 자세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내가 너무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이거를 내가 하루에 4편을 찍어야 되는데 이거를 받쳐줄 체력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죠. 네, 그래서 제가 수면장애는 특별히 없는데 촬영 전날에 잠을 좀 못 자면 다음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게 발기에도 어느 정도 영향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날에 수면제를 먹고 자는 게 좀 루틴이 돼버렸어요. 일본 남자 배우들이 이제 현장에서 솔직히 뭐지 뭐 막 수십 명이 쳐다보고 막 빛도 뜨겁고 이러다 보니까 네. 막 약도 달고 살고 막 그런다던데. 저도 약 달고 살죠. 그 수면 그런 건 없는데 뭐 다른 것들 때문에. 비아그라 말씀하신 거 아니었어요? 전 비아그라 먹고 그렇구나. 그걸 달고 살죠. 지금 사실 저랑 촬영을 하는데도 뭐 막힘없이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 거 보면 어쨌든 카메라 앞에서 일을 하시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아직도 뭐 긴장되고 이러진 않으십니까? 긴장되거나 이런 전혀 거? 없어요. 원래 성격이세요? 아니요, 원래 처음엔 긴장했죠. 근데 이제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솔직히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실제로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실제로도 눈 감고 할 정도로 이게 편해서 이제는 긴장은 안 하죠. 저도 사실 실제 관계를 할 때 발기가 안 되면 민망하거든요. 그쵸, 민망하죠. 남자로서 약간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러죠. 근데 촬영을 할 때 네. 진짜 이거는 너무 민망한데? 너무 이게 쫀심 상한다 라고 하잖아요. 쫀심 상할 때요? 네, 그런 경우가 있으셨습니까? 쫀심 상할 때? 그랬던 적은 있었죠. 그 뭐 여자 배우가 주인 역할을 하는 거였는데 저보고 지지라는 거예요. 예. 개처럼. 그래갖고 개처럼 짖으려면은 약간 불독처럼 월월월 이렇게 짖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치와와처럼 이렇게 망망 이렇게 짖어야 되는지 이건 좀 수치스러웠고. 이게 대본이 없었나요? 대본에 없어요. 대본에 없어요. 근데 이제 즉흥적으로. 네, 저희는 대본이 없어요. 저희 대본이 없어요. 그리고 약간 좀 수치풀인 거는 남자가 보통 자기 항문을 남한테 보여주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병원 가는 거 아니면. 네, 근데 앵글에서 네? 제 항문이 찍히는 그 앵글이 있어요. 아하. 그런 건 솔직히 좋아하진 않아요. 아직도 좀 지워버리고 싶은. 그건 싫어해요, 솔직히. 예, 이거 그거죠. 약간 여기서 여자가 앉아 있고 제가 애무를 봤는데 제가 이렇게 서 있어요. 네. 이렇게. 그럼 카메라 앵글이 여기 찍혀. 이런 건 싫어해요. 신입 때 하기 싫었던 촬영도 있었을 것 같고 지금 하기 싫은 촬영도 있을 것 같고. 신입 때 하기 싫었었던 촬영은 실제로 제가 처음 데뷔했던 날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1편을 찍고 2편을 찍었어요. 예.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직도 참 기억이 많이 남는 게 1편을 딱 찍고 컷이 딱 이제 오케이 사인이 났는데 네. 저희 대표님 저랑 면접 봤던 대표님이
큰 목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얘가 우리 회사에서 지금 6년 동안 했던 애 중에 처음 했던 애 치고 제일 잘했다고. 예. 예, 그렇게 좀 리스펙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갖고 그런갑다 하고 이제 1편 찍고 2편 찍고 3편을 찍는데 3편이 이제 SM 컨셉이었어요. 여자가 이제 주인. 아니요, 제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저는 성향이 없거든요. 네. 저는 여자가 막 뭐 넣어달라 그러면 넣어주고 뭐 해달라 그러면 다 해주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제가 얘를 괴롭혀야 되는데 전 괴롭히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 어떻게 괴롭혀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 그래갖고 한 10분 정도 찍었나? 근데 이제 제 머릿속에서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진짜 카메라 이제 앞에서 다 찍고 있는데 못하겠다고. 실제로 그렇게. 실제로. 멘탈이 나가버린 거기서 멘탈이 나갔어요. 저는. 이게 나는 성향이 없는데 그걸 시키니까 멘탈이 나가는 거네요.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물어보면 네. 프로신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땐 프로가 아니었으니까요. 처음 데뷔였었을 때. 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컷 내가지고 진짜 1시간 반 동안 촬영이 딜레이가 됐었어요. 너무 미안하죠. 이 사람들 나 때문에 다 기다리는데 근데 어떻게 내가 못하겠는데. 네, 이랬었던 적은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숨 쉬듯이 하니까 이제는 딱 하기 싫은 컨셉은 없는데 뭐 주인 역할도 잘하고 노예 역할도 잘하고 뭐 스토리가 좀 있는 것도 잘하는데 지금은 딱히 안 하고 싶은 컨셉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바닥에서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런 소파에서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 싫어하고 그거는 있다. 촬영 내용에 오일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싫어요. 왜요? 미끄러우니까. 그러면은 발기도 잘 안 되겠네요. 아니 발기가 문제가 아니고 체력이 힘들어요. 제가 시미켄 씨를 잘 알거든요. 네. 이게 저만 아는 사이인데 알고 계세요? 실제로 촬영 많이 봤으니까 저만 그렇죠. 알죠. 네. 그래가지고 상호 관계가 아니고 그렇죠. 저도 잘 알죠. 현우님 보니까 네. 몸이 막 엄청 크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신 것 네, 같고 맞아요. 뭐 따로 막 시미켄 그분은 운동 엄청 하고 뭐 그러시던데 네. 운동 따로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원래는 헬스를 좀 했었는데 지금 이사 온 지 한 2달 정도 됐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잘 안 가게 돼요. 아. 그전에는 제가 운동 다녔던 곳에 저희 PD가 저희 집이랑 엄청 가깝게 살았었어요. 네네. 근데 그 친구가 완전 헬창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친구랑 운동을 같이 하다가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잘 안 하는데 남들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다? 그런 거 없어요. 운동 안 해도 돼요. 왜요? 영향이 크게 없어요. 조금 도움이 될 뿐이지. 영상에서 내가 좀 이쁘게 나오기 위해서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는 운동했었을 때도 섹스 많이 했고 운동 안 했을 때도 섹스 많이 했고. 잭스라고 한번 해주세요. 잭스? 야스? 네, 야스로 그걸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때도 야스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했고 내가 요즘 운동을 안 하니까 좀 야스 할 때 힘들다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게 뭐냐면 야스를 할 때 좀 요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전 좀 덜 힘들게 해요. 그거는 제가 따로 물어볼게요. 네네네. 이 꺼지고. 근데 그게 저는 비전문가니까 네. 그냥 생각하는 거는 둔근이 네. 좀 발달이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둔근이 복근이나 복근이나 아니면 이제 엉덩이 근육. 엉덩이 근육이요. 하체. 영상에서 보였을 때 이쁘기 위해선 그러면 좋기는 한데 결국 시청자들은 저를 보는 게 아니고 여자 배우를 보다 보니까 그렇죠. 본인의 만족감 때문에 하는 거고 체력이랑은 관련 없어요. 체력이랑 관련 없어요. 저 지금 되게 왜소하잖아요. 저 엄청 그렇죠. 저체중이거든요. 네. 전 근데 기본적인 체력 자체는 낮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밤을 새고 다음날 출근을 한다. 전 절대 못해요. 유산소도 잘 못하십니까? 유산소도 별로 안 좋아해요. 못하시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못하기도 하고. 아. 네, 근데 이제 뭐 야스 하는 거는 뭐 하루에 5번 해도 다음날 지장 없을 정도니까. 다른 영역이라고 다른 보면 될까요? 영역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나 야스 좀 못하는데 네. 그럼 무슨 운동을 추천해주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남자는 허리라 그러잖아요. 전 야스 할 때 허리 안 써요. 몸을 쓰지. 네. 야스 못한다. 근데 도움되는 쾌겔 운동 하세요. 쾌겔 운동. 케겔 운동? 그게 최고인가요? 그게 최고예요. 강직도에 영향이 좀 있어가지고. 쾌겔 운동 뭔지 아시죠? 그 알죠. 똥 참을 때, 그 똥 끊을 때 힘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하면은 남자가 보통 발기가 어느 정도 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쾌겔 운동을 하잖아요. 그 발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 힘을 주잖아요. 그럼 조금 커져요. 저 본능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네, 그게 진짜 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여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케겔 운동을 하세요. 뭐 따로 뭐 몸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는 야스한데 전혀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미용인 거죠? 미용인 거죠, 맞아요. 네. 여자 배우들은 양지 방송에서도 나오던데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알아보거나 아니, 그런 사람들이 인지도가 높으니까 막 알아보고 막 그런데 네. 실제로 이제 알아보고 그러세요? 저요? 네. 전 되게 많이 알아봐요, 생각보다. 민망하십니까? 안 어떠십니까? 민망해요.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말 걸기도 좀 애매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신뢰가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뢰가 왜 돼요? 전 제 일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몰래 와서 얘기해요. 몰래만 이렇게 와서. 네, 뭐 제가 최근에는 뭐 원래 막 알아보는 애들은 이제 제가 요즘 홀덤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랑 막 얘기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앞에 이제 직원이 딜러잖아요. 딜러들이랑도 얼굴 자주 보니까 담배 피면서 하는 경우 있는데 아는 동생한테 네. 아는 동생 딜러랑 이제 저녁에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배고파가지고 네. 밥이나 먹자 해갖고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갔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밥 먹으러 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 근데 형 보자마자 알아봤었다고. 그 친구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일반인 연극을 최근에 이제 연습 한 5개월 6개월 하다가 얼마 전에 그 글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끝났는데 거기에 있는 친구들 중에 남자애들 3명인가 4명이 저를 알아봐가지고 저 형 어디서 봤었다. 여자는 없습니까? 여자는 별로 없고 근데 있었어요? 별로 없어요. 유튜브를 보고 아는 척하는 애들은 많았는데 AV 영상을 보고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보통 DM으로 연락이 오고 오. 네, 오프라인으로 여자들이 먼저 알아봤었던 적은 없었고 그리고 그런 남자애들이 보통 은밀하게 얘기해요. 그렇겠죠. 왜냐면은 자기가 그 야동을 본다라는 거를 남들한테도 밝히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은데 네. 저 형님 봤습니다. 형님 뭐 유튜브 구독했습니다. 형님 팔로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얼마 전에 근데 저랑 제가 37인데 저보다 어린 친구들은 저를 알 수 있는 루트가 되게 많은데 저보다 나이 한 10살 많은 형님이 얼마 전에 저 그 다른 유튜브 나갔었던 거 봤다고 아는 척 하더라고요. 체감상 느꼈을 때 남자 중에 한 3명은 알아보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이 일을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알리지 않았습니다. 볼 수 있잖아요. 어디서 봐요? 근데 혹시나 막 네. 알려주실 수도 있고. 그쵸. 이제 뭐 지인들이나 알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그 잼뱅TV 나갔을 때 네. 나가고 나서 조회수가 빵 터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실시간 인기 거기 그렇죠. 뜨면은 이제 알고리즘을 무시하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거가 아마 주말인가 올라갔었는데 엄마한테 엄마 핸드폰 잠깐 줘봐 이러고 이제 엄마 걸로 거기 이제 관심 차단해놓고 관심 없으면 해놓고 했는데 그게 1년 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안다고 하더라도 전 설득시킬 자신 있고 알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내가 부끄러우니까 좀 싫어 이건가요? 부끄럽지는 않고요.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네. 이제 뭐 아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한 편견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좀 어른이시니까. 네, 그리고 저도 솔직히 이 직업에 편견을 갖고 들어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뭐 약간 좀 실망이라기보다 약간 안타깝다? 약간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걸로 지금 먹고 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를 설득시킬 수 있고 근데 가장 문제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기독교 크리스찬이셔가지고 크리스찬에서 뭐 성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잖아요. 그렇죠. 자위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 성경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요즘은 혼전임신이 너무 축복이지만 혼전임신도 원래 안 된다. 순결이잖아요. 순결이잖아요. 근데 네. 그거에 대한 교리가 문제인 거지.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현우야 일 잘 돼가? 뭔 일을 해? 예.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뭐라고 하세요? 엄마한테 그냥 영상 쪽에서 일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촬영을 가면 하루 종일 이제 집에 못 오니까 네. 거기 숙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출장 간다 얘기하고 근데 그렇잖아요. 보통 뭐 어머니가 부모님이 내가 정확히 무슨 업무를 하는지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회사 다닌다 이 정도고 그렇죠. 뭐 초등학교 교사면 초등학교 교사다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초등학교 교사에서 너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으면 너 밑에 팀원이 몇 명 있으면 이런 걸 안 물어보잖아요. 안 물어보죠. 그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얘기해 놓은 상태고 지금은 알게 돼도 솔직히 상관없어요. 네, 아마 제 사촌 동생들이나 아니면 사촌 형들이나 친척들 중에 저의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이 봐갖고 본인들의 엄마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저한테는 이모나 뭐 이제 숙모나 뭐 이런 분들한테 얘기하고 우리 엄마 귀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고 그리고 그 요즘 그 트로트 남자 그 프로그램 중에 무명전설이라고 있어요. 알죠. 저 거기 섭외 받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오디션도 보고 왔었어요. 근데 그 생각은 했어요. 거기 공중파잖아. 아니, 공중파는 아니구나. 종편인가? 근데 내가 저기 나가면 우리 엄마 100% 알겠다. 이 걱정은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지. 알게 되면 어쩔 수 없는데 내가 먼저 들이밀진 않겠다. 네, 약간 이런 마인드입니다. 이게 네. 이런 편견 가지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진심으로 연애하거나 결혼하는 게 불가능할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거에 열려있는 여자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얼굴을 오픈을 하고 만났던 여자 중에 저를 좀 진지하게 임했던 여자들한테 물어보면은 나는 이렇게 여자들이랑 스킨십을 해야 되는 직업인데 너가 지금은 나한테 그냥 호감 정도니까 괜찮다고 할 수 있지 마음이 갔을 때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제가 얼마 전에 헤어졌던 여자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었냐면은 남들이 보기엔 되게 화려해 보이는 직업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 너의 그 고충과 그런 것들을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해 줬었고 오 천사시네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약간 썸 탔던 여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이제 뭔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된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고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조금 일반 사람들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직장인 다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게 두려워서 지금 직장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걸 처음 오픈한 사람으로서 네. 그 길을 걸을 때 되게 외로울 수 있지 않냐. 근데 그건 정말 큰 용기라고 생각한다. 난 그게 멋있어 보인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자들이랑 스킨십 하는 거에 대해서 괜찮아 그랬더니 일이잖아. 그리고 너가 그걸 정말 즐기는 게 아닌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이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저한테 조금 마음을 열어줬었던 친구들도 있었고. 만약에 진짜 좋은 여자라면 결혼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당연히 있고. 네. 그리고 전 여자친구한테 그냥 농담식으로 뭐 지금은 내가 너 남자친구지만 나중에 진짜 결혼을 하게 되면 너 결혼식장에 분명히 날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러겠죠. 너 친구의 남편도 날 알 수 있고 너 친구도 날 알 수 있는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시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여자랑 하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가 보는 그런 막 여자들의 이상형이랑 네. 그다음에 현우님의 이상형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떤 여자를 좋아하십니까? 규격화되어 있는데 이상형으로 따지면은 저는 그 아이돌 중에 걸스데이 유라 있잖아요. 그분이 제 최애. 왜요? 우선 키 크고 그리고 그분이 되게 약간 섹시하게 생겼는데 귀엽게 생겼거든요.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그렇죠. 그리고 글래머잖아요. 그렇죠. 네, 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내면적인 것도 좀 보십니까? 내면적인 걸 많이 보죠. 솔직히 내면적인 거 무시하고 만나면은 전 진짜 여자 끊기지 않게 사귈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정도 나이 되니까 저랑 안 맞는 여자라기보다는 좀 그나마 맞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거든요. 여자를 만날 때 나 야경 배우야 이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거는 기망행위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해요. 기망행위. 예, 저는 숨길 바엔 오픈하고 만나자. 차라리. 예. 왜냐면 이상하잖아요. 내 생동 루틴이 이상하잖아요. 저 보통 한 새벽 한 2시나 3시쯤 잔 다음에 다음날 3, 4시까지 자거든요, 보통. 네. 잠이 진짜 많아요. 네. 그렇게 자는데 뭐 여자친구한테 넌 왜 이 시간에 일어나? 그리고 촬영 간다 그러면 출장 간다 그러면 너 무슨 일 하는데 출장을 가? 이런 것보단 차라리 나 촬영 간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제 나이 또래가 제가 만나는 여자 있잖아요. 그럼 네. 결국 몇 달 안에 알게 돼요. 몇 달 안에 결국 알게 되어 있어요. 인스타 알고리즘도 진짜 무섭더라고요. 엄청 무서워요. 네, 제가 지금은 연락처가 없는 친구인데 5년 전에 있었던 친구가 제 추천에 떠요.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이 여자친구가 내 핸드폰 연락처도 알고 있고 나도 얘 연락처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친구 추천에 뜨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제 숨기는 것보단 차라리 오픈을 하고 만나는 게 좋고. 네. 그리고 그게 있어요. 제가 AV 배우를 하기 전엔 더 젊고 더 잘생겼을 거거든요. 네. 왜냐면은 3년 전에 저보다 지금 제가 더 늙었잖아요. 네. 피부도 좀 노화가 됐을 거고. 마인드도 그렇고. 그쵸. 근데 이제 생긴 것만 따졌을 때 더 어린 남자가 더 잘생겼을 거라면 제 똑같은 얼굴이면은. 근데 제가 나이를 더 먹었지만 AV 배우를 하면서 만나는 여자들의 외모가 굉장히 상향이 됐어요. 솔직히 제 전 여자친구 진짜 존예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놀랄 만한 존재입니까? 저는 솔직히 걔 보자마자 되게 놀랄 정도로 이뻤었고 얘 보는 애들마다 다 진짜 이쁘다고 얘기했었고. 어쩌다가 이걸 하게 되신 거예요? 자영업을 하시다가? 그냥 유튜브 보다가 네. 진짜로 저도 우리나라에 AV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AV가 있다는 거예요. 에로 영화가 있다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에로 배우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AV는 신기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지원을 했는데 지원하고 뽑힌 거죠. 지원할 때 뭘 봐요? 거기에 약간 그 이력서처럼 네. 거기 막 그 항목들이 있어요. 키랑 몸무게랑 나이랑 그리고 사는 지역 차가 있는지 없는지. 차는 왜? 차는 이제 뭐 촬영 현장이 좀 멀거나 그럴 때. 근데 그 당시에는 필요가 없었던 게 모든 배우들이 다 촬영 날 회사로 가요. 거기서 스타렉스 2대 정도 빌려갖고 이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차가 좀 필요해요. 왜냐면 저기 경기도 대부 저기 안산 대부도에서 찍는 경우도 있고 뭐 가평이나 뭐 이런데 멀리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은 차가 좀 필요한데 뭐 차가 없으면 대중교통 이용해야겠죠. 근데 뭐 그런 것도 보고 여자 여태까지 몇 명 만나봤는지 물어보고 기구 사용해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 지원하게 된 계기? 약간 이 정도를 써놓고 자기 얼굴 사진 올려놓고 그렇게 이제 올려놨는데 다음날인가 다다음날 연락 왔을 거예요. 그때 통화로 한 20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는 좀 딥한 더 질문들을 많이 물어봤었어요. 어떤? 뭐 2대1 해봤는지 3대1 해봤는지 뭐 분수 터트릴 수 있는지 잘하는지 뭐 야스 파트너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물어보고 여자친구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네. 그러다가 제가 또 이제 또 궁금하면 무조건 해봐야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전 해보고 후회하자주의거든요. 다음날 바로 면접 보겠다고 했어요. 네. 면접 갔어요. 근데 면접을 어떻게 봅니까? 면접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거기서 막 무슨 뭐 밑에 까가지고 사이즈도 좀 보여주고 그럴 줄 아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얼굴 보고 면접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딱 처음 사람 보면 저 사람 어떤 스타일이겠다 대충 감오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렇죠. 약간 MBTI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처럼 첫인상으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말하는 투라던가 목소리 톤, 단어 선택, 그리고 뭐 행동 걸음걸이나 약간 뭐런 이런 애티튜드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 애티튜드를 좀 보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자영업도 해보셨으니까 네. 그런 질문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남자 배우가 이 직업에 제일 맞습니까? 우선 성욕이 많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성욕이 많아야 돼요. 아마 미칠 것 같고 막. 네. 그러면 더 가산점이에요, 오히려. 아 네. 그래야 발기가 잘 되거든요. 그래요? 네. 성욕이 없는 상태에서 딱 간단해요. 성욕이 없는 남자가 하루에 만약에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24시간 중에 발기를 유지시킬 수 있는 시간이랑 네. 성욕이 많은 애가 유지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이랑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성욕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솔직히 뭐 잘생길 필요는 없는데 이성한테 호감적으로 보여야 돼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좀 할배들도 있고 네. 많잖아요. 네. 좀 못생긴. 근데 거기는 일본이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80년대부터 AV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역사가. 일본은 약간 오타쿠들이 많고 외모가 좀 떨어지는 남자들이 많아요. 평균치로 따졌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시아권에서 동남아랑 그리고 뭐 중국, 일본, 한국이라고 치면은 한국 남자들이 훨씬 잘생긴 애들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길 가다 보면 쟤 잘생겼다 이런 애들이 가끔 있는데 전 일본에서는 그런 남자를 거의 못 봤었고 뭐 도쿄처럼 엄청나게 큰 번화가를 갔지만 그리고 중국도 없었던 것 같은데 더럽죠 거기는. 네, 약간 네.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는데 이제 거기서는 일본에서는 그런 할배들을 쓰는 이유가 내가 외모가 떨어지지만 저렇게 이쁜 여자랑 하는 저 남자 배우 같은 느낌, 동질감 그 수요층을 확실히 누른 거네요. 확실히 누른 거죠. 근데 이제는 여자들도 일본 AV를 많이 보다 보니까 잘생긴 남자 배우들을 많이 뽑아요. 근데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일이니까 마인드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제가 얘기했었던 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택시기사가 면허증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발기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마인드. 이 프로젝트를 완전히 끝내야겠다. 책임감. 솔직히 여태까지 제가 이 직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책임감 하나로 전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저 독감 걸려고 막 39도까지 올라갔는데 그때도 촬영했어요. 그 와중에 죽을 것 같은데 촬영 중간에 쉬는 시간대 PD님한테 저기 주사 맞고 올게요 이러고 수액 맞고 독감 수액 맞고 와서 촬영했어요.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네. 진짜로 내가 야동 배우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남자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어요? 나보다 못할 거면 나보다 열심히 하는 그 정도의 마인드 없으면 지원을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제일 잘하는데 내가 제일 열심히 해. 촬영장 와가지고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절박함 없이 오면은 결국 도태될 거고
그래 아무튼 도태된다는 게 안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안 본다는 게 아니라 안 불려지는 거. 저도 일본 거 보거든요. 네. 한국 거 볼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한국이 일본 AV 업계를 못 따라간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지금 플레이어 입장에서 네. 일본 거 보다가 이거는 한국에서 기를 써도 못 따라가겠다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좀 더러운 거 먹는다거나 네. 이 남녀가 역할을 바꾼다거나 네. 이런 거는 절대 우리나라는 따라도 못 간다 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이랑 우리나라의 가장 큰 퀄리티 차이는 그 가장 큰 차이라고 보면 되는 거는 우선 여배우의 퀄리티요. 그래요? 예, 일본 여배우들 진짜 연예인급으로 이뻐요. 우리나라도 이쁜 사람 많잖아요. 아이, 걔네들은 그 연예인 같은 그 아우라는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은.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은 막 걔네들은 인플루언서잖아요. 그래요? 우리 AV 배우들 중에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다른 여배우들이 볼지 모르겠지만 비하하는 건 아니야.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걔네들은 거의 아이돌급이에요. 그래요? 예, 아이돌급에 일본 야동 보신다며요. 많이 알죠. 걔네 진짜 이쁘잖아요. 그쵸? 예, 걔네 실물 보면 장난 아니라니까요. 그래요? 우선 그 정도 차이지. 예, 그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일본은 우선 여자 배우들도 프로예요. 프로. 근성이 있고 자기가 힘들어도 다 하고 티 안 내고 프로의식이 있어요. 직업적으로. 그런 거네. 내가 이런 성향이 없는데 네. 그 성향인 것처럼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뭐 80대 할아버지랑 키스하는데도 진짜 이 아저씨를 사랑하는 것처럼 연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되는 게 없고 저도 안 돼요. 저도 80대 할머니랑 키스하면서 사랑한다라는 그거를 표출할 수 있는 그거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네요. 이병헌이랑 네. 저랑의 차이네요. 네, 그쵸. 네. 이병헌 맞죠? 너무 좋은 예시였어요. 이병헌이 만약에 사이코패스 연기를 해요. 연쇄살인범 연기를 해요. 네. 진짜 연기 연쇄살인범처럼 할 거 아니에요. 네. 못 하시잖아요. 못 하잖아요. 저랑의 일본 배우들의 차이가 그 정도인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찍다 보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그 일본의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저도 그게 안 되는데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너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제일 잘한다니까. 내가 제일 오래됐고 오래됐다라는 건 그만큼 강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잘하는데도 거기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남자 배우들이랑 못 비빌 수준입니까? 아니요. 근데 솔직히 남자 배우들이랑은 제가 비빌 수는 있어요. 이제 와서는 비빌 수가 있어요. 축구로 치면 네. 슛은 비빌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연기력은 못 비빈다 뭐 이런 거 아니요. 연기력이나 이런 것도 다 비빌 수 있어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1년 한 사람이 있고 10년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10년 했다고 다 잘하나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예, 운전 하루 했는데 20년 한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되면은 다 비슷비슷해요. 엄밀히 따지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일본 배우들이랑은 좀 비빌 정도가 되고 전 진짜 자신 있게 뭐 일본 가서도 메인 배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예, 왜냐면은 제가 대만에서 한번 촬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 저보다 경력 많은 남자 배우들 3명이랑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3년 됐는데 거기에 지금으로 따지면 6년 된 배우가 있었고 제가 지금 150편을 찍었는데 그 당시에 100편 정도 찍었었는데 거기 500편 넘게 찍은 남자 배우가 있었어요. 저보다 굉장히 큰 선배잖아요. 근데 제가 걔보다 잘했거든요. 이런 마인드는 나도 못 따라가겠는데? 더 있나요? 저요? 뭐 똥 먹는 거? 그런 거? 그런 거는 못 따라가겠고 나머지는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을 못 따라가는 거는 우선 영상의 퀄리티인데 그 영상의 퀄리티가 PD의 잘못이 아니고 PD의 능력 부족이 아니고 모자이크가 너무 짙어요. 우리나라요? 네, 엄청 짙어요. 성기 부분 모자이크가 엄청 짙어요. 근데 일본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여자 배우의 그 모양도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고 남자 배우 것도 윤곽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걔네는 블러 수준이지. 근데 우리는 블러에다가 모자이크를 또 쳐야 되는 거예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들의 그 만족도 자체가 좀 떨어지죠. 다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한국 AV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한국 여자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외모만 볼 거면 일본 걸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친숙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거는 한국말로 얘기하고 한국어로 소통을 하니까. 실제로 연기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도 좀 일본처럼 해주지 이런 거 없으셨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성향은 아니긴 한데 보통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남자가 굉장히 많이 출연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조금 엄청나게 강압적으로 당하는 거 정말 팔다리 다 묶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우리나라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내줘요. 가학적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그거는 야동이잖아요. 근데도 안 내줘요. 그래요? 예, 간단해요. 성인 여자가 교복 입고 가면은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그 여자랑 행위하는 걸로 보면은 실제로 그걸 연기하는 거는 여자가 성인인데 우리나라 심의 안 내주거든요. 예. 꼰대잖아요, 우리는. 아니 여기서부터 못 따라가네요.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우선 막고 있다 보니까 뚫기가 힘든 거예요. 예.
순서를 좀 다르게 얘기를 할게요. 아까 맨 처음엔 여배우들의 퀄리티를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에요. 제도적인 부분이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노무도 풀려 그러면은 진짜 우리나라의 이 AV를 소모하는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급등을 할 거고,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인스타에 있는 인플루언서급들 있죠. 그런 친구들도 이쪽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못 해가지고 하는 게 팬더 TV네요. 올리팬스죠, 올리팬스. 올리팬스. 올리팬스 시장 규모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여자들이 거기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상적인 경로로 못 뚫으니까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지금 VPN 쓴 건데 표현을 하면은, 근데 이게 제도를 뚫어주면은 네. 그 엄청 이뻤었던 여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할 거라는 거죠. 아까 근데 남자랑 하는 건 절대 못하겠다. 네. 근데 일본은 남자랑 하는 거 많이 찍잖아요. 네. 근데 그거 말고도 더 있습니까? 아까 막 80대 노인이랑 한다든지. 네. 뚱뚱한 여자랑 하는 게 좀 힘들고. 왜요? 네? 성적으로 흥분이 잘 안 돼요. 네, 저 솔직히 그냥 이게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뚱뚱한 여자 알러지 있어가지고 말도 섞고 싶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뚱뚱함의 기준이 좀 다르기는 한데 여자들이 몸이 좀 스팸 같은 애들이 있어요. 아, 있죠. 예. 그리고 가슴보다 배가 더 나온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 이성적인 호감이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서도 두고 싶지 않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있죠. 이런 얘기하면 또 당연히 뭐라고 댓글 달릴지 알 것 같은데, 병적으로 아파가지고 그렇게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스트레이드 맞아가지고. 네. 그런 분들은 이해를 하죠. 당연히. 맞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막 그냥 배 이만큼 나와 있고, 그런 거는 저는 그 사람이 게으르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걸 일본은 하잖아요. 일본은 하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패티시가 있으니까. 아, 그래서 일본이 잘 나가는구나. 네. 일본은 아까 뭐 우리나라가 이 일본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일본의 그 AV 산업에서 유통되고 있는 그 현금 자금 양이, 걔네는 뭐 사람마다 다 약간 얘기가 달라요. 관계자들마다 얘기가 다 다른데 누구는 4조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7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럼 최소 금액을 4조라고 칠게요. 1년에 소모되는 시장 규모가 4조예요. 네. 우리나라는 통틀어도 100억이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400배 차이죠.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일본이 경제 성장하는데 그 야동 산업이 꽤 많은 도움을 줬다. 그쵸?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리고 모르겠어요. 잠깐 제가 이런 그 세계 경제나 약간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빈민국에서 마약 같은 거를 유통을 하잖아요. 네. 예, 근데 걔네들이 결국 그거로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에도 걔네들이 자기네들이 뭔가 간의 수공업만 해가지고 뭐 수출을 못하니까 해킹으로 돈 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일본은 그게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산업으로 봐준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시미켄이나 이런 사람들, 그냥 저는 보면 잘 모르거든요. 네. 시미켄이 뭐가 특별해? 뭐가 특별합니까? 그 사람이 계속 불려진다라는 거는 거기 안에 있는 스태프들과 그리고 그 여배우들과 그리고 그 현장에서 임하는 그 책임감, 그 애티튜드가 좋을 거예요. 우리는 모르겠죠. 영상으로만 보니까. 일본은 남자 배우들이 훨씬 많아요. 물론 지금 굉장히 소멸되고 있는 그렇죠. 예. 수준이기는 하지만, 근데 거기서 계속 불려진다라는 거는 책임감. 여러분들이 모를 거예요. 정말 그분의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예, 일본 배우들 탑급 정상급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진짜 제가 그 사람들한테 혼나야 될 정도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제 스승님이라고 부리는 분이 겐지님이거든요. 모리바야시 겐지님. 알죠. 예, 그 시미켄보다 더 일본에서는 탑급으로 배우로서는 그분이 더 높게 측정이 되는데, 네. 인지도는 시미켄이 이제 압도적이다 보니까 시미켄에 좀 밀리는 거지. 예, 촬영 현장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겐진 스승님이. 근데 제가 그분이랑도 얘기를 해봤지만, 아, 실제로 해보셨어요? 그쵸, 촬영도 같이 했었으니까. 오, 네. 어떠십니까? 좀 아이덴티티도 되게 좋으시고, 그리고 그 있잖아요, 진짜 커요. 야추. 야추 예, 진짜 커요. 와. 크다라는 게 좀 이렇게 순화시켜서 좀 얼마나 많을까요? 우선 길이 한 18cm 정도 되고요. 야, 예, 그리고 굵기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음료 캔 있죠? 네. 그것보다 조금 얇아요. 와. 예, 저도 큰 편이거든요. 아우. 그러니까 뭐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한다의 기준이 난 요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저 사람은 저런 것도 안 해? 일본 사람들은? 겐진 선배님이 하셨을 때 이 여배우를 이끌어가고 그걸 혼자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거. 혼자 리드를 할 수 있다. 보낼 수 있다. 보낼 수 있다. 근데 그러니까 오르가즘을 보낸다 이게 아니고, 이 촬영을 전혀 문제 없이 깔끔하게 본인 스스로 다 이끌 수 있다.
근데 영상으로 보면 뭔가 이끌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컨셉 자체가 애초에 여배우를 끌고 가는 거였고 이끌려가는 것도 남자 배우들의 그 서포트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여러분들이 보는 그 AV 뒷면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거지. 다른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통을 잘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 와씨 저렇게 이쁜 여자랑 돈 받고 한다고 단순히 이거잖아요. 댓글로 그런 게 많이 달려요. 네, 근데 그거에 연예인들이 솔직히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 가끔 막 이제 정신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악플 받아가고 이제 뭐 본인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 왜 그러겠냐고. 화려한 그 모습 이면에 이렇게 좀 저희도 똑같아요. 제가 배우들 얼굴을 잘 안 보는 편이에요. 네, 여자 배우들이요? 네, 안 봐요. 네. 그냥 뭐 현우님처럼 몸매 예쁘고 이러면 그냥 폴인업 해버려요. 네. 근데 얼마 전에는 어떤 배우를 봤는데 일본 여자 배우거든요. 너무 예쁘고 이거 이제 뭔가 그 스크류가 빠는 행위를 어떻게 저렇게 사랑스럽게 하지? 네. 어떻게 저렇게 너무 좋아하듯이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하는데 가끔 보면 막 일본 여자 배우들은 뭔가 더 억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네. 제가 보는 사람 것처럼 막 진짜 막 사랑스럽게 하는 여자 배우들도 있는데 네. 남자 말고 여자는 그런 차이는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행위를 즐기기 때문에 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뭐 재밌다 약간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물론 즐기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단순히 즐기기만 하는 친구들 중에 잘하는 친구는 그렇게 많이 못 봤고 영상의 퀄리티가 중요한 거예요. 작품을 잘 나오고 내가 이쁘고 남들이 내 걸 보고 혼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가 있어야지 이 현장에서 그냥 내가 돈 받고 하니까 돈 받으면서 이 좋아하는 거를 내가 할 수 있다 이거랑 다른 거거든요. 남들한테 보여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본인이 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여자 배우가 남자 거를 스크류바 빨듯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하는 거 걔라고 그러고 싶겠어요? 그 여배우를 그러고 싶지 아니에요.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남들한테 보여지는지 소리는 어느 정도 내야 되는지 눈빛은 어떤 눈빛으로 쳐다봐야 되는지 그거 다 연기하는 거예요. 그게 책임감이에요. 한국 배우들은 그런 게 잘 안 된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프로라고 느꼈던 여배우는 한 명밖에 없었고 나 이런 사람이랑은 너무 한 번은 해보고 싶은데. 유리아 사토미나 키라라 아스카? 예, 그리고 왜요? 요즘 되게 유명한 친구인데 카와사키 어쩌고 있어요. 1등한 친구 있어요. 네네. 예, 그분이랑 찍고 싶어요. 왜요? 전 가슴이 되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위 중에 하나인데 그분들이 가슴이 되게 이뻐요. 예, 전 그걸 진짜 중요하게 보거든요. 뭐 남자들이 가슴 vs 골반 이러잖아요. 전 골반 안 좋아하거든요. 네. 아 물론 이제 완전 진짜 너무 통짜면 싫은데 솔직히 그런데 이제 저는 후베이를 잘 안 해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 체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복할 것 같다 이런 건가요? 이쁘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럼 진짜. 이쁘잖아요. 그쵸? 일본 여자 배우들은요 잘 되면은 진짜 연예인처럼 연예인 되죠. 완전 연예인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지도 않고 많죠. 잘 모를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좀 억울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한국 어쩔 수 없죠. 배우니까. 이게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적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마치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났는데 왜 나 한국인으로 태어났지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거를 뚫으려면 일본 가야죠. 실제로 축구 선수들은 이적을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런 루트가 있습니까? 루트요? 루트 거의 없어요. 루트도 우선 거의 없고 루트도 거의 없고 우선 불법이다 보니까 안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거기에서 촬영을 하려면 무조건 취업 비자가 있는 것도 그런데 그 엔터테인 비자가 있어요. 연예인들처럼 그런 사람들 비자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뭐 얘가 엄청나게 일본에서 유명한 것도 아닌데 굳이 왜 들어와? 굳이?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애 부르면 되는데 굳이 강 건너서 한국에 있는 애를 불러가지고 찍겠다 무슨 메리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가고 싶지만 그쪽에서 수요를 원치 않는 수요 없는 공급. 수요 없는 공급, 수요 없는 공급이 되는 거죠. 기사에 그런 게 많이 들려요. 일본 남자 AV 배우들이 네. 힘들다. 네. 그냥 진짜 박스도 못 해먹겠다. 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많이 올라오죠. 왜 그런 거 같습니까? 너무 적어서요. 페이요? 아니요, 사람이 적어서요. 여자는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나 여배우 10,000명인데 남배우 70명이에요. 그 70명이라는 게 여배우랑 1대1로 단독 하는 배우들을 보통 이제 메인 배우라 그러거든요. 네. 그 메인 배우들이 70명밖에 없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즙배우라 그래가지고 옆에서 혼자만 하는 자유얘기 해갖고 사정만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있거든요. 네. 그런 애들은 엄청 많죠. 그리고 애무만 받는 남배우도 있고 여자 배우 터치를 할 때 이런 가슴이나 이런 성적인 부위 말고 이런 데만 터치를 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깔리고 깔렸는데 남배우가 되기 위한 영양치, 걔네들이 필요로 하는 필요치 자체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 이상이 없는 거죠. 와, 그러니까 그거네요. 그러니까 성우들도 가면 처음에는 짹짹 소리밖에 못 내다가 네. 벌레 소리밖에 못 내다가 네. 나중에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일본은 AV 배우인데 급이 나눠져 있다. 그거예요. 그냥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엑스트라들 깔리고 깔렸잖아요. 그리고 그냥 옆에 와가지고 카메라 앵글 한번 들어가지고 커피 맛있게 드세요. 이 정도 애들도 경력이 좀 있고 어떻게 오디션 봐야 여기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주인공 친구의 친구 역할로 나온다가 갑자기 이제 다시 주인공 친구 됐다가 이제 주인공 됐다 이런 것처럼. 네. 근데 그 주연 배우들은 굉장히 적잖아요. 근데 엑스트라들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현우님한테 들어보면 그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일본에서 AV 남자 배우를 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하는 게 더 대우는 나은 것 같은데? 배우로 따지면 더 낫기는 한데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AV에서 있는 거지. 제가 만약에 일본인이었으면 전 당연히 일본에 있었죠. 이렇게 힘들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도 저도 힘들어요. 네, 저도 힘들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힘들어요. 오히려 그쪽이 덜 힘들 수도 있어요. 전 하루에 4편을까지 찍어야 되는데 거기는 하루에 남자 배우들이 무조건 맥시멈이 2편이에요. 오히려 배려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대우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대우 더 안 좋아요. 전 초반에는 촬영장에서 막 욕먹으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어떻게? 욕먹으면서 했어요. 뭐 좀 잘못하면 피디님들 눈 불안하면서 이러면서 막. 진짜요? 네. 근데 일본은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잘못하면은 거기서 안 부르겠지. 근데 그 문화잖아요. 그 일본 AV에서도 좀 오히려 그 남자 배우들이 좀 나을 수 있는 게 이적할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 이적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시장 규모가 적다 보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쪽 계통에서 우리 회사가 그래도 원탑이고 우리나라에서 삼성이에요. 여기가 AV 계통에서는. 여기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렇게 욕 먹으면서 다 참으면서 했어요. 욕을 어떻게 합니까? 해요. 여기서 얘기 못 하겠지만. 네. 근데 만약에 진짜 일본 대형 제작사 같은데 네, SOD나 뭐 그런데요. 네, 만약에 이적 제의가 온다. 네. 만약에 그러면 어디 가고 싶으십니까? SOD요.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일 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 아는 또 분이 있어요. SOD 직원으로 일하는 분이 있어요. SOD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대우나 연봉이나 뭐 이런.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여배우들도 거기가 제일 이쁜 배우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못생긴 여배우랑 하는 것보다는 이쁜 여배우랑 하는 게 좀 더 수월하거든요. 한 번은 해보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것도 있어요. 뭐 이쁜 거는 이제 그냥 남자로서인데 배우로서는 프로들이랑 해보고 싶어요. 정말 아까 그 미탄이랑 아니요. 걔네들은 지금 이쁜 애들 기준인 거고 프로요, 프로. 제가 하는 거랑 좀 다른가요? 프로요. 다른 거예요. 좀 그 말씀하셨던 제가 해보고 싶다고 했던 아까 뭐 키라라 아스카나 뭐 유리아 사토미 이런 분들은 이쁜 거고. 이쁜 기준인 거고 물론 프로겠지만. 네. 근데 이쁜 거에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전 진짜 프로들이랑 해보고 싶어요. 제가 모르는 세계라서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프로의 세계가 뭔지. 그냥 진짜 직업의식이 어느 정도 있고 어떻게 나를 이끌 수 있고 카메라 앵글을 어떻게 신경 쓰면서 여자가 이 다. 영상의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배우. 일본에 그런 사람이 많죠. 일본은 많죠.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거기는 메인 배우들은 다 그래요. 메인 배우들은 다 그래요. 네. 좀 이게 인기 있다 싶은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진짜 외모만 가지고 하는 친구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봤을 때 이런 거 봤을 때 쟤 왜 저렇게 연기 못하지 이러잖아요. 그리고 축구 선수들 국대들 보면은 쟤 왜 저렇게 축구 못하지 이러잖아요. 내가 더 잘 차겠다. 걔네들 그냥 아마추어에 오잖아요. 그럼 다 그냥 씹어먹고 다녀요. 막 사람들 그러잖아요. 축구 왜 저딴 식으로 하냐고. 걔네들 조기 축구 가면 그냥 1분에 한 골씩 넣을 거예요. 정말로 그런 선수들 그런 거예요. 그냥 거기 있는 애들은 메시 호날두. 메시 호날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데 쟤 연기 너무 못한다 이런 애들도 결국 아마추어 시장 가면 메시 호날두예요. 아까 말한 겐진이. 네, 뭐 그런 사람들이라던가 내가 이름은 모르는데 진짜 고생하고 있구나, 땀 뻘뻘 흘리면서 하고 있구나. 네. 이런 거는 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일본 AV 같은 거 보면 보통 컷 편집돼 있다 그래가지고 컷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편집해가지고 거기다 붙이는데 그럼 저 사람 저기서 죽었었구나 이런 것도 대충 봐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거를 다시 세우고 거기 촬영을 재개할 수 있을 만한 그 안에 있는 고충을 보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느끼죠. 실제로 네. 정액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액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를 물총으로 이렇게 뿌린다라는 말도 있던데. 정액도 가짜 정액이 있어요.
그게 재료가 뭐예요? 재료요? 그거 연유랑 포카리 스웨트 섞어가지고 만든. 맛있겠네요 그럼. 맛 없어요. 아 그래요? 맛 없어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알로에? 그 음료수 있잖아요. 네. 알로에 맛있는 거. 네. 그거 한 일주일 숙성시키면 끈덕끈덕해질 거거든요. 네. 그거 먹는 느낌이에요. 아 얘네들 되게 고생하고 있네. 뭘 보면 그런 게 느껴지세요? 맞는 것도 있잖아요. 네, 맞는 거요. 맞는 거는 생각보다 세게 안 때려요. 그래요? 네. 엄청 소리 나던데? 아니요, 그러니까 그 소리만 센 거예요. 소리만 센 거. 근데 그냥 보면은 그냥 다 힘들어 보이는데 왜냐면은 내가 촬영 현장에서 단 한 번도 안 힘들었던 적이 없으니까.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발기시키는 게 제일 힘들고. 정말 과학적으로 가면 네. 성기 부분에 네. 뭘 바늘 같은 거 찌르거나 그런 게 있어요? 전 그런 건 본 적이 있어요. 없는데 있어요? 네. 어우 징그러워. 입도 있고. 네. 약간 고어 수준으로 스너프 영상처럼. 그 제가 그냥 이건 좀 제가 자를게요. 근데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근데 뭔지 알아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와 근데 그거는 진짜로 네. 저 진짜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시청자들은 볼 수 있잖아요. 트라우마도 오느냐? 진짜로 하는데 트라우마는 안 올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 남배우나 여배우가 오케이 하는 것들만 하거든요. 오케이 알아요. 받은 거예요. 네, 거부할 수 있는 그 권한도 당연히 있고 전 이런 컨셉 못해요. 저런 컨셉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다 오케이 한 거구나. 네, 저희가 무슨 뭐 AI가 아니에요. 입력값 하면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영상을 찍었는데 이 영상을 업로드할 때까지 6개월의 시간을 기다려줘요. 그리고 만약에 여배우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저 그냥 돈 돌려드릴 테니까 촬영본 지워주세요 그러잖아요. 지워줘야 돼요. 일본 법이. 본인들이 다 하겠다고 한 거고 뭐 그렇게 가학적인 것도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수요층 많죠 솔직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케이 했기 때문에 본인이 제가 예를 들어서 남자 배우랑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는 오케이 했으니까 한 거잖아요. 네. 전 못하겠으면 안 해주겠다고 했을 건데 오케이 한 거예요. 와 근데 그거를 오케이 했다고요? 네. 와 근데 분위기에 못 이겨서 막 오케이 했을 그런 수도 있을 것 경우는 지금 일본에서 절대 없어요. 걔네 감옥 가요, 제작사.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옛날에는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여자 배우한테 모델이라고 계약서 쓰자마자 시간 띵띵띵 10초 되자마자 남자 수십 명 해가지고 실제로 윤간을 한 게 있거든요. 걔 구속돼가지고 그냥 종신형 수준으로 받았어요. 아 진짜. 진짜로. 그거는 일본 AV 업계에서도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 거고 일본에서도 그 감독 개쓰레기고 제작사 개쓰레기라고 욕먹고 이미 사장된 지 엄청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사장됐다 그러잖아요. 그 이미 뒤편으로 갔다고 사장된 지 엄청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언제 한번 봤을 때 이거 어릴 때 기억이라 너무 충격을 먹었던 건데 여자가 남자를 때려요. 네. 근데 너무 세게 때리는 거예요. 네. 근데 저게 저는 진짜로 네. 아니라고는 했지만 네. 정신적인 고통도 올 것 같은데 와 저거는 진짜 너무 세게 때린 거 아니야? 근데 연예인들도 연기할 때 뺨 맞고 하잖아요. 이 일이죠. 막 사이코패스 연기하면은 그쵸, 일이죠. 와 구분하는구나. 네, 구분해야죠. 일이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상 앞에서 찍는 거랑 정말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거 오해하더라. 이렇게 알고 있더라. 이게 진짜 아니야. 그런 것도 오해하잖아요. 그거요. 제일 큰 거는 이제 촬영을 하는데 욕구를 푸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전 진짜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완전 아니에요? 달라요. 전 단 한 번도 욕구가 풀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배우들이랑 실제로 하는 행위들 있잖아요. 네. 이 행위를 하러 간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일하러 간다. 네, 만약에 내가 아는 여자애가 있거나 처음 만난 여자애가 있어요. 그럼 난 너무 설렐 거거든. 촬영장을 간다 그러면 설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촬영을 했는데 그날 촬영을 4편 찍었거든요. 엄청 피곤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처음 만나는 연락했었던 여자애가 있는데 그 여자 만나고 그 여자랑 했어요. 그날 3번 했어요. 근데 안 힘들었어요. 걔랑. 와 행복하고. 행복하고 내가 즐기는 거니까. 일이랑 다른 거예요. 저는 애초에 AV 배우 하기 전에 여자랑 한 200명이랑 잡았었거든요. 200명이랑 잔 상태에서 저는 배우를 데뷔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 전에 여자들을 어떻게 꼬셨냐면 되게 간단합니다. 우선 눈썹 문신하시고 머리도 좀 꾸미고 피부도 좀 하고. 전 지금은 운동 안 하지만 그 당시에 운동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여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내 이게 통계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신만의 통계. 자신감의 통계가 생긴단 말이에요. 나만의 데이터가 생긴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자를 만날 수 있다 보니까 나는 여자를 좀 이게 잘 꼬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요? 네. 그에 대한 근거가 혹시 얼굴 보면 알잖아요.
저 면접 볼 때도 이 얘기했었었는데 AV 그 면접 볼 때. 아무나 보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죠. 이제 딱 봤을 때 이 여자가 나한테 호감이 딱 보인다. 얘가 나한테 좀 관심이 있다. 그게 느껴져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쟤 나 싫어한다. 쟤 나 좋아한다. 느껴지잖아요. 어떤 사회생활을 하든. 그렇죠. 남자든 여자든 어르신이든 아니든. 그럼 나한테 시그널이 좀 있으면 나도 이제 다가가는 거지. 그럼 얘도 저한테 좀 다가와요. 그럼 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 사귀기 전에는 약간 이렇게 툭툭거리거든요. 츤데레처럼. 츤데레처럼. 전 여자들한테도 이렇게 해요. 여자들한테 너무 여자하게 안녕하세요. 아니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럼 진짜 편하게 남자 대하듯이 대해야 돼요. 남자 대하듯이. 안녕하세요. 90년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정도 나이까지는 내가 꼬실 수 있어. 저 솔직히 20살도 꼬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꼬시는 게, 뭐 연애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은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어린 사람이 몇 살이었습니까? 저랑 13살? 제가 35살 때 24살? 근데 그게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나이 때 외모도 괜찮은데 연애를 못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아니, 왜 못 꼬신다라기보단 남정석으로 매력이 없다라기보다 제 나이에 보통 연애를 하면 이제 결혼까지 생각해야 되고 그럼 이제 여자들이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20대 초중반 때 못 꼬신다? 그럼 한심한 거 맞아요. 제일 이제 능력 잘 안 볼 때인데도 네. 못 꼬신다면 그렇죠. 본인이 남자로서의 매력이 좀 없는 거고 보통 그런 친구들이 노력을 안 합니다. 본인은 노력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노력을 안 하죠. 노력의 기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본인들은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존나 못생겼거든요. 네. 약간 예시로 들면은 저는 20대 초반인가 중반 때 밤 12시에 여자가 춘천에 살아요. 강원도 춘천에죠. 근데 서울 살았거든요. 네. 저 걔 만나기 더 새벽 2시에 택시 타고 갔어요. 그런 노력을 그런 노력도 해야 돼요. 그런 노력도 해야 돼. 만약에 내가 내 다음날 출근해야 돼. 근데 친구랑 2시까지 술 먹었어. 근데 여자가 만나재요. 그럼 보통 남자가 어떻게 해서 내일 출근해 안 가죠. 가야 된다니까요. 성실해야 된다니까. 20대 땐 그래 봐야 20대 땐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 정도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주말마다 어디든 가갖고 누구든 만나려고 하고 뭐 용기가 좀 그런 환경이 좀 안 되면 길에서 번호라도 따던가 그러니까 부딪혀봐야 된다. 부딪혀봐야죠.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왜 나한테 주변에서 여자들이 나한테 안 다가오지라는 생각은 개소리죠. 솔직히 개존잘 아닌 이상은 존잘은 솔직히 가만히 앉아있어도 알아서 들어오겠죠. 근데 저도 솔직히 잘생겼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었는데 저도 그 정도 존잘까지는 아니어서 저도 진짜 수없이 노력했어요. 근데 나보다 좀 외모가 떨어지는 애들인데 많이 떨어지는 애들도 그런 노력을 안 하면서 여자가 없다고 하는 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벌고 싶다 약간 이런 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혼은 안 해도요. 네. 여자는 만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친구들이 하는 얘기 뭐냐면 난 여자가 없다. 네. 만나. 근데 노력을 해도 안 돼. 네. 근데 네가 그렇게 한번 해봤어? 라고 물어보고 반문하거든요. 전 지금도 엄청 예전에 노력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진짜 너무 동감 가는 게 연락하고 번호 따고 이거 진짜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남자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남자니까 할 수 있죠. 네. 남자는 그렇게 해야 되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야, 여자들이 더해.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영상들에서 그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네. 여자들이 더 하긴 하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더 성욕이 세다거나. 네. 근데 제가 고점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저보다 센 여자는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일반인 남자 기준에서 내가 얘가 좀 버겁다 하는 애들은 있을 수 있겠죠. 본인이 성욕 세다 그러면 저한테 와보세요. 진짜로. 네. 제 전전 여자친구랑 제가 이틀 동안 15번 하고 걔랑 6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33번 했거든요. 33번이요? 네, 근데 저도 얘랑은 좀 힘들었었어요. 근데 얘가 요구하면 다 받아줬는데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요구하니까 얘가 안 받아주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걔보다 성욕이 높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렇게 부담스러웠던 여자는 있는데 내가 얘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여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33번을 하면은 네. AV로 그걸 찍었으면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33번 많이 받았겠죠. 많이 받았겠죠. 한 편당 50인 그럼 1,500 받았겠죠. 아니 근데 러닝타임이 좀 짧았어요. 러닝타임이 짧았으니까. 그때 쇼츠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꼬시려고 할 때 네. 이게 등을 쓸어 맞아요. 할 때 브라끈을 만져도 네. 가만히 있으면 그건 진짜 되게 100%예요. 이거 실제로도 아직까지 쓰는 건데. 그러니까 브라끈이 혹시 터치해도 되나요? 네. 브라끈이 보통 여자 여기 이쪽 라인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이 등에 이 등에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까지가 우선 1차 방어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랑 이제 뭐 술을 1차를 먹었어. 근데 내가 얘가 나한테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은 어디 이동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쪽으로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싹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는 게 이렇게 피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만졌는데 피하는 거. 이렇게. 이러면 끝나는 거야. 이러면 못 만나요. 아. 얘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부담스러워한다. 거리를 둔다. 근데 가만히 있어. 그럼 이제 2차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닿잖아요. 여기 브라 후크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 닿잖아요. 저 여기 만졌는데 못 잡은 여자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거 그 전에 거기 잼맹TV에서 얘기했었던 거기 밑에 댓글로 성추행이다. 맞아요. 나를 싫어하는 여자한테 하는 거 성추행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난 어쨌든 얘가 나한테 호감의 시그널을 보냈고 그걸 했고 걔랑 야스까지 했으니까 오케이 되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은 제가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었겠죠. 감옥에 있겠죠. 근데 개나 소나한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버스 타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여자 이렇게 만져버리면 성추행으로 가는 건데 전 그걸 느끼고 했었으니까 문제 없었잖아요. 너가 날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본인은 안 좋아하는 줄 알았대요. 아, 그렇죠. 그럼 저는 그냥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아니야, 내가 지금 말투나 이런 게 이런 거고, 그리고 솔직히 너랑 나랑 방금 만났는데 내가 너무 친절하게 하는 것 또한 너한테 부담일 수 있다. 난 너랑 자고 싶다. 얘기해요. 그럼 걔네들이 내 의중을 파악을 한 거지, 이제. 내가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저는 어느 정도의 시그널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손크기 제보자? 저도 써요. 저도 써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통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통한 상태에서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은 여자가 봐주는 거지. 그래서 나랑 사귀는 거지. 꼬시면 당하는 거지. 그쵸, 맞아요. 제 동생 중에 한 명 그런 애가 있거든요. 얘가 진짜 선해요. 욕도 안 하고. 그리고 외적인 부분도 괜찮아. 얜 여자가 끊이질 않아요. 근데 저도 여자가 끊이질 않았는데 저는 이제 여자가 끊이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제 기준과 걔 기준이 좀 다른데 걔는 연애가 끊기지 않았고 전 여자가 좀 끊기지 않았던 거예요. 전 약간 단발성 인스턴트고 걔는 집밥 느낌인 거지. 오히려 남자로서의 그 여자를 만났을 때 그 명수라든가 이건 제가 걔를 압도하죠. 그렇죠. 제가 걔보다 몇십 배가 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걔가 좋은 남자인 거예요. 외모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제 전 여자친구가 자기는 외모를 별로 안 본대요. 그리고 거짓말. 단 한 번도 제 외모에 대해서 칭찬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되게 못생긴 남자랑 키스는 못 하겠대. 그럼 외모는 보는 거예요. 외모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통과 됐으니까 말을 하겠죠. 외모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외모를 안 보고 만나는 경우는 좀 이제 오래 봤다거나 이 사람의 매력을 깊은 내면을 보고 좋아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건 그 야스의 만족감. 참고로 어릴 때는 여자들이 이 야스에 대한 만족감의 그 중요도를 잘 몰라요. 모르죠. 근데 30대가 넘어가거나 나이가 점점 들어차면서 여자들은 욕구가 올라가는데 남자들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욕구를 해소하고 싶은데 내가 사랑하는 남자자면 이 욕구를 만족을 못 시켜주니까,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성인용품의 구매율의 그 비중은 여자가 90%입니다. 어쩐지 그 청소업계에서 대화를 해보면, 인터뷰 같은 거 해보면, 여자 자취방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딜도, 그런 바이브레이터. 근데 남자들 중에 솔직히 제가 이런 계통에서 일을 하지만 제 주변에 자위기구 갖고 있는 남자는 없어요. 없어요. 간단하잖아요. 손이니까. 손이니까. 근데 여자들은 다 여자도 손이 있잖아요. 근데 자위기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자들의 이 야스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도가 굉장히 올라갔고, 근데 남자들은 그걸 못 채워준다. 못 채워주니까. 그리고 저희 여배우 중에 한 명이 저랑 이제 그 계약서를 쓰고 미팅이 있어요. 식사 미팅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 5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차고 있더라고요. 5천만 원짜리면은 이거 거의 뭐 제네시스 하나 그냥 중고로 하나 끌고 다니는 거죠. 걸고 다니는 거죠. 그래갖고 와, 넌 이거를 들고 다니는구나 해갖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고, 걔가 좀 이제 본업으로 기존에 좀 돈을 원래 벌었었는데 뭐 아무튼 자기가 샀나봐요. 그래갖고 제가 농담식으로 얘기했어요. 야, 근데 이거 5천만 원짜리 그 사주는 남자인데 야스 못하는 남자 만날래? 아니면 안 사주는데 야스 엄청 잘하는 남자 만날래? 막 분수 다 틀어주고 했더니 안 사주더라도 나랑 만족감을 더 줄 수 있는 남자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런 성욕에 대한 것들을 안 드러내는 거죠. 안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알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사회가 좀 바뀐 게 뭐냐면, 저희 20대 초반 때는 여자가 사귀지 않는 남자랑 관계를 하면은 걸레 소리 들었거든요. 정말 나쁜 표현으로 창녀 소리까지 들었어요. 맞잖아요. 근데 요즘 뭐예요? 선세구사. 그 뭐 블라인드나 이런데 막 직장인들 커뮤니티 같은 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섹스가 야스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여자들은 무슨 뭐 유흥업소 여자애들이나 아니면 성적으로 문란한 애들이라던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여자들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실제로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 그 블라인드 같은 데 보면은 막 직업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근데 되게 좋은 회사 다니고 막 삼성이나 이런 데 다니고 하이닉스 다니는 여자들도 나 근데 뭐지? 속궁합 안 맞으면 남자 못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들이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만큼 사회가 바뀌고 있는 거고, 저는 이게 인류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남자잖아요. 그리고 다른 이제 이성은 여자잖아요. 표현을 하면은 수컷, 암컷이잖아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사회생활을 많이 못하고 집에서 가정주부만 하다 보니까 이제 남자한테 의지하게 된 거지. 맞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여자들 중에 돈 잘 버는 여자들 많아졌어요. 네. 미용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진짜 막 1,000만 원 넘게 버는 미용사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 매력이 돈이 1순위가 아닌 거야. 1순위가 아닌 거야. 정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가 아는 뭐 어떻게 커뮤니티 같은 데서 알게 된 형님이 하나 있어요. 네. 그 형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변호사 사무실 대표 변호사예요. 네. 근데 외모가 떨어졌어. 외모가 좀 떨어져요. 근데 옛날에 그런 남자들 외모 떨어져도 돈만 잘 버니까 그냥 존예들 만나고 결혼도 쉽게 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래.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 줘도 뚱녀랑은 못해. 뭐 이런 거랑. 아니, 근데 옛날에는 여자들은 돈 많이 주면 뚱남이랑 결혼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와, 어떻게 그렇게 되지? 예. 근데 이제 본인들이 어느 정도 돈을 버니까 요즘 남자들이 오히려 연애하기 더 빡센 것 같은 게,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헬창들도 많이 없었어요. 그렇게 몸 좋은 남자들도 별로 없었어요. 그럼 키 크거나 그냥 얼굴 좀 잘생기면은 여자 다 만날 수 있는데, 이제 키 크고 몸 잘생기고 몸 좋고 잘생긴 남자들도 막 근데 걷다 돈까지 잘 버는 남자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만나기가 힘든 거고. 너무 경쟁자가 많아졌다. 예, 돈만 많다 그러면은 물론 일반 사람들보다 여자를 쉽게 만나겠죠. 옛날만큼은 아니라는 거지. 예. 맞는 말이에요.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AV 배우를 하고 나서 만났던 여자들이, 제 전 여자친구도 회사 대표였고, 그리고 만났는데 그냥 저랑 야스 한번 하겠다고 만났는데 포르쉐를 끌고 온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온몸이 명품이었어요. 예, 물론 이제 막 뭐 수천만 원짜리 막 에르메스 가방을 들 정도는 아니었지만 뭐 샤넬 가방이랑 뭐 이런 거 옷도 그냥 이제 머플러나 막 이런 것도 전부 싹 다 샤넬이고, 그냥 거의 중고차 하나를 입고 나왔는데 걔 그냥 저랑 야스 한번 하겠다 만났단 말이에요. 여자친구랑 뭐 더치페이, 전 솔직히 더치페이가 나쁘게도 표현하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엄밀히 따지면. 왜냐면은 남자도 사랑하는 여자한테 돈을 아끼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나한테 뭔가 사주면 기분 좋은 거잖아요. 근데 더치페이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차 내가 사면 여자친구가 2차 사거나, 아니면 내가 1차 사고 2차 사는데 뭐 얘가 모텔비를 낸다거나 이 정도지, 28,400원 썼으니까 무슨 뭐 돈 딱 분해해갖고 원 단위까지 달라 그러는 거? 그건 남자가 가오 떨어지게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가오죠. 예, 진짜로. 예. 가오를 잡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애견의 수준이 아니고 그냥 병신이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건 병신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병신 안 좋아해요, 진짜로. 근데 병신이죠. 저는 근데 그래요. 여자한테까지 자존심 세울 필요 있어? 그거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병신 소리 듣죠. 그쵸. 병신 소리 듣죠. 뭐 친구랑 뭐 어릴 때 뭐 렌트카 빌려가지고 갔는데 내가 운전을 얼마 했으니까 보통 이제 시급으로 계산해가지고 내가 운전 시급한 거 하고 넌 옆에서 쉬고 있었지만 너 그래도 말했으니까 내가 뭐 2분의 1만 받을게 막 이러면서, 네가 아까 음료수 샀는데 네가 3분의 1 먹었으니까 그 돈 보내줘. 이건 병신이 나는 거지. 그런 새끼들은 사회생활 하지 마요. 밖에 있지 말고. 정상인은 그런 걸 안 하죠. 매력 있는 게 아니고. 정상인들은 그런 걸 안 하죠. 요즘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어요. 진짜 미안한데 나 내 주변에 두고 싶진 않네요. 남자들이 성공하려는 게 사실 다 여자 때문인 것 같은데. 그쵸, 맞죠? 많이 공감하십니까? 많이 공감하는 편이죠. 성공해서 내가 좀 더 이쁜 여자를 만나고 싶고 남들한테 뭔가를 더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것도 맞아요. 저도 결국은 내가 이 AV 배우라는 걸로 나중에 산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저는. 왜요? 산업이라기보다는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네. 내 이름 걸고 있는 콘돔이라던가, 아니면 저 실제로 섹스 상담도 할까, 야스 상담도 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처럼 제가 성인용품 샵을 만들어요. 그럼 이렇게 테이블 하나 놓고 야스 상담하는 것도 만들고, 그리고 옆에 뭐 침대 같은 거 해가지고 실제로 이런 거 좀 PT 하듯이 이런 거 알려주는 거, 이런 거 하려고 그러거든요. 와. 진짜로. 그래도 조금 내가 만나는 여자들의 약간 퀄리티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네. 맞아요. 결국 근데 그거예요. 얼굴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부자들이 더 친절하다고. 제가 어느 정도 기르에 올라서면은 그만큼 하이엔드인 사람들을 만날 거고, 이 사람들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이쁜 여자가 아니고 인성적으로나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없는 친구들을 만나는 게 제 목표인 거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몸매 좋고 이쁜 여자를 만나겠다 약간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 남자들이 진짜 거짓말 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야, 너 운동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나 만족이야. 구라치지 마. 그것도 맞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자들이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이 참고로 야스를 되게 하고 싶어 할 때가 생리 일주일 전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호르몬이 나 임신하고 싶어 임신할래 뭐 해서 야스를 해야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때 여자들의 성욕이 올라가는 거예요. 본능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간도 본능이에요. 야스를 할 때 남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내가 이 스킨십의 범위가 넓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스킨십의 면적이 넓어져야 된다 그래야 되나? 그냥 단순히 그냥 예를 들어서 삽입만 하고 피스톤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자친구 손을 잡는다거나 여자친구를 껴안고 한다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여자가 좀 더 만족감을 얻어요. 그 옛날에 길바닥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프리하고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남자인데 남자한테 안길 수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골똘히 생각해보세요. 기분 좋아요. 오, 혐오스럽. 사랑하는 게 아니고 축구나 이런 거 했었을 때 골 진짜 극적으로 넣어서 친구들이랑 그러면 야 이러면서 막 껴안고 막 어깨동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리적으로 사람은 결국 스킨십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조건 이성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동성한테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네. 예. 그리고 어릴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안아줬잖아. 그게 본능으로 남아있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결국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스킨십도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건 본능이죠. 이 여자가 나한테 호감이 있는지 안다라고 하셨는데 그 신호가 있습니까? 되게 원론적인 질문이잖아요. 눈빛. 어떤 눈빛? 촉촉해요. 촉촉하죠. 보통 눈에 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술 마실 때 단둘이 이제 뭐 이렇게 막 볼 때. 네, 그리고 나한테 질문을 많이 한다거나 많이 웃어준다거나. 근데 그거는 있어요. 막 남자들이 좀 착각한 게 여자가 머리를 이렇게 귀 넘긴다. 이거는 보통 여우짓 하는 애들이 하는 약간 밈 같은 거지. 여자들이 실제로 머리가 자꾸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렇게 턱 개고 있잖아요. 저 이게 편해서 습관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다고 해서 내가 여자를 꼬시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 그리고 실제로 여자랑 만약에 술집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 살짝 이렇게 비스듬히 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겠죠.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들어 정면으로 간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옆에 앉았을 때 여자 배꼽이 내 쪽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실제로 이 여자 나한테 어느 정도 호감이 있더라고요. 그 본능이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본능이죠. 그죠? 본능이죠. 맞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여자가 치마를 입었는데 다리를 이쪽으로 꼬고 이러고 있어요. 이러면 좀 더 호감이 있는 건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다리 이렇게 꼬고 있어요. 그럼 좀 아니다. 그러면 약간 좀 다른 거지.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날 대하는 태도 그런 거를 보는 거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이제 사람들을 좀 웃기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여자랑도 대화를 할 때 좀 약간 농담이나 이런 드립을 많이 치거든요. 잘 웃어주잖아요. 사회적인 웃음이 아니고 잘 웃어주잖아요. 그럼 얘도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거예요. 여자 못 꼬시는 남자들 단발이 해주신다면 여자를 꼬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해결법 몇 개만 딱 주면은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형외과 가서 성형하시고 피부 시술 받고 눈썹 문신하고 유튜브 보면서 머리 어떻게 꾸미는지 보고 그리고 요즘 올리브영에 남자들 이 얼굴 피부 정돈하는 거 있으니까 그거 하고 향수 뿌리고 그리고 입냄새 뭐 제거하는 거 이런 것도 쓰고 옷 좀 꾸미고 운동하고 그리고 유튜브 쇼츠나 이런 거 보면서 재밌는 남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세요. 그거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 하잖아요. 그럼 보통 됩니다.